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좀 애매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폭을 크게 나타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속에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낙폭을 크게 키워 나갔는데요.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중화권 증시도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이슈 사이에서 좀 변동성 큰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자,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IT 투톱이 4에서 5%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후로는 대만의 TSMC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 이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2분기 반도체에 대한 이 실적이 기대감 반영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오늘 IT 투톱의 이 훈풍을 필두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의 전략들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좀 꾸준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비법까지도 오늘 방송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들, 장 시작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수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1:1 상담 전혀 먼저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금전까지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현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에 맞는 다음 주 전략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정광입니다. 시장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기사회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인데요. 오늘 아침에 시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급락을 했고요. 사실은 이 가격은 깨지 말아야 될 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초가부터 인버스를 풀베이팅 하면서 50% 이상의 비중을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급락을 봤는데 시장이 야금야금 반등하길래 오전에 11시 전에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급등해버리면 인버스 오전에 잡았던 것을 손해볼 수가 있어서 그 수익권에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 위치 같아요. 자, 일봉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이 종목 하나만 갖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수요일 날 보셨다시피 주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얘는 거의 바닥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지금 당장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얘는 들었다 뺐다 하면서 아직까지 저점을 만들지 못한 과정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랑 차트 공부하셨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다면 가방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양봉의 고점을 이번 주 주봉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 중의 반등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지금 정당한 방법이고요. 또한 직전 저점을 아직 깨진 못했거든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얘가 앞전 저점 자리는 13,735원이에요. 이 자리예요. 근데 얘가 이번 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7월 4일 날 찍었던 저점을 오늘 터치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별로 시세도 없으면서 되게 정교하게 봐야 되게끔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 현재 위치는 수렴이에요. 오케이? 예, 수렴인데 오늘 장의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거 수렴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침 시초가부터 인버스를 풀베이팅해서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방이라고 생각을 하든 혹은 상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얘가 갑자기 충분히 시세가 낮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추세가 완전히 돌파했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얘가 만약 흐름이 그렇지 못한 흐름일 때는 우리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수렴대를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다음 주에 얘가 다시 들어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코텍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15,200원에서 15,500원 정도, 그러면 선물 지수로는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을 얘가 반등을 할 거냐, 이게 1번의 시나리오, 이렇게 돌아 세우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박스 수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흔들다가 밑으로 터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달 말까지 급격한 하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즉 다시 말해 지금 시장 위치에서는 누구도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여기서는 확답하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에게 시장이 그러면 상승도 하락도 아니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걸 보고 하락형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대가 확장이 됐죠.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하락형 변동성을 만든 거죠. 반등했다 무너지고 반등했다 무너지고 반등했다 무너지고 반등했다 무너집니다. 즉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반등은 빠져나가기 위한 모습이고요. 저점을 끊임없이 낮추고 고점을 끊임없이 낮췄기 때문에 얘는 하락 중의 반등이지 상승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약간 방향을 돌리는 듯 하면서 꽤 제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양봉의 고점을 보시게 되면 앞전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대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비속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얘는 여기가 상승의 한계선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앞에 저항을 아무리 얘가 돌파하려고 애를 써도 이 넘어야 될 저항 가격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했다면 얘는 여기까지 돌파하려고 애를 썼으나, 용을 썼으나 거기가 한계였고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만큼의 투매가 나옵니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이 하락형 변동성이냐 상승 반전하기 위한 수렴의 구간이냐가 현재 중요할 건데, 원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시황을 뭐라고 드렸죠? 6월 말경에 여러분께 6월 셋째 주, 넷째 주 때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또 팍스TV에서 여러분께 그 강의를, 요약 강의를 하면서 7월 13일에서 15일, 지금이죠. 그죠? 7월 13, 14, 15 정도에 지표 발표가 날 것이고 금리에 관한 발표가 날 것인데, 지금 엊그저께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들이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빅쇼크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의 발표들이 나오고 별거 없네, 뭐 그 정도는 뭐 예상했어,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안도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번 시나리오로 올라가는 구조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아마 종목들과 ETF들을 좀 배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저랑 소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카메라 기능 이렇게 켜셔서 이렇게 갖다가 지금 화면에다 대십시오. 근데 이렇게 네모 모양의 QR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오케이 시장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물론 단기 상승이에요. 장기의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상승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단기에 반등을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 3일짜리든 일주일짜리든 혹은 2주짜리가 됐던 그 단기 반등을 노리는 포지션들을 좀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반도체랑 몇 가지만 저희가 그동안 내집해왔던 것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단톡방에다 다 공유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했던 종목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아침처럼 만약에 장이 하락이 제가 예상이 되면 단톡방에다 인버스 비중 50%, 네, 가지고 있는 현금 모조리 다 인버스에 다 받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화수 안쪽에 제가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인버스를 사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 다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월화수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바락제가 나온다면 시장이 하락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하락할 자리에서 아랫골이 길게 달아 올려서 종가 고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일단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세게 올라가느냐 약하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드는 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주식만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주식이 더 위험해요. 오케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훨씬 더 위험한 건 주식은 떨어질 때 답이 없어요. 인버스 말고는 혹은 주식 선물 매도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좀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월화수 정도의 방향이 잡힐 것 같다. 그때 저는 단톡방에 사인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저도 부담이 되게 큰 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합치면은 2,000명이 넘어요. 오케이? 예, 왜냐면 주식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2,0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이고, 주식도 대형주만 하죠. 그죠? 저는 거의 업종 대표주밖에 하지 않아요. 전 국민이 그 회사 이름을 얘기했을 때 거의 모르지 않을 만한, 현대차 아시잖아요? 그죠? 현대 미포조선 대장중거 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 모비스 다 아시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알고 계시죠? 또 통신주 KT 갖고 있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종목 가장 큰 대형주 그리고 그러니까 호가가 장난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들어가도 호가가 장난쳐질 수가 없는 정도의 대형주입니다. 거기에다가 ETF면 그 대형주들만 위주로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종목을 구성해 놓은 하나의 펀드죠. 예. 그런 것들만 가지고 거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손해보기 싫어서예요. 자, 여기서 그냥 뭐 제 개통철학 하나 말씀드리면 손해를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 사람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큰 수익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더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아마 여러분 그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매매 가장 리스크가 적은 자리에서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저축하고 예금하고 뭐 펀드를 가입한다라고 이렇게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 창구에서 은행 직원들 뭐 소위 텔러라고 이야기하죠.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거는 뭐 무슨 뭐 중국 펀드입니다. 이거는 뭐 주가지수 코스피지수 연동 펀드입니다. 이거는 뭐 채권형 펀드입니다 하면서 팔아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하셔라 혹은 목돈이 있으면 이렇게 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익률을 얘기해요. 얘가 작년에 뭐 15%의 수익을 냈고 가장 성과가 좋았다. 얘는 뭐 20%를 냈고 손실도 없었고 굉장히 좋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창구에서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서 창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더 수익률이 더 좋은 게 뭐죠?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VIP 창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은행의 가장 프라이빗한 부자들만 자산이 일정 부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상대하는 곳이거든요. 그 프라이빗 뱅킹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 담당자들은 굉장히 고도로 많이 교육받으신 분이에요. 소위 PB라고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분들께서 똑같은 상품을 제안할 때 오히려 그 직원들보다 투자자, 그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상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주식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부동산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분들은 뭘 원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품을 권할 때 뭐 아무개 부장님, 아무개 뭐 차장님, 아무개 지점장님, 이거 리스크는 얼마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지 이해되실까요? 예, 이거 리스크가 얼마예요? 라고 먼저 물어. 손실 가능성은 얼마까지 제한합니까? 원금은 보장이 됩니까? 그런 뒤에 그 수익률을 묻는 것보다는 얘는 뭐에 근거해서 수익을 산출합니까? 채권이면 어떤 채? 뭐 국채입니까? 아니면 뭐 장기 채권입니까? 미국 채권입니까? 무엇입니까?를 물어본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조금 감을 잡으셨나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자산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장은 부자들이 움직이는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해야 돼요. 부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은 부자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가 자산가입니다. 그러면 그 자산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매매는 뭐냐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때 투자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서 3%든 5%든 짧게 먹더라도 자본이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인 계좌의 잔고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3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있어요. 나 1억 모았어요. 2억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 투자를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자본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리스크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리스크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현금 비중을 80% 이상을 현재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저희 툭방의 식구들은 현금 비중 80에서 90%를 유지하고 있어요. 장기 종목들 몇 개만 한 두세 개 정도만 가져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단타로 그냥 사고 팔고 해서 5% 먹으면 감사, 3% 먹으면 감사, 안 되면 본전에 빠져나오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현금 비중을 거의 7, 80% 이상 유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 빠진다고. 작년 12월부터요. 그래서 80% 90%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좀 할 만한 거 있으면 좀 샀다가 그래도 최하 50% 이상 현금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올 연말까지도 계속 그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는 배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따금씩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자하고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걔는 뭐냐면 안전 마진이 확보되고 우리가 좀 짧고 굵게 쇼 붙일 만한 승부를 한번 봐볼 만한 때 그럴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죠. 마치 차이나 장비차처럼 11,000원에 거의 풀베팅 몰빵하자라고 들어갔던 게 1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70% 이상 80% 가까운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어쩌다 몇 달에 하나씩 보여요. 그러니까 저라고 이게 계속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지켜보다가 한두 종목 겨우 걸려요. 그럼 그때는 물량을 실어야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인데 뭐 소량 사가지고 깨작깨작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시황 나누고 이런 좀 유익한 시간 갖다가 그럼 부자들은 거의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산가들은 이렇게 때를 보고 뭐 소량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벌이나 하지라고 때를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타이밍일 때 그때 과감하게 치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버리지에 대한 거, 시황에 대한 거 충분하게 이해되셨죠? 어쩌다 보니 자꾸 마인드 교육을 하네요. 제가 아마 이게 서재방에서 강의를 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해서 제가 좀 이런저런 속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을 아직 못 높이고 있으면서 수렴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략 다음 주 정도에 인버스가 한 번 더 위로 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할 것이냐, 얘가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보신다면 아직 얘가 이 저점을 3,200원을 깨는 음봉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3,200원대는 음봉이 나온다면 시장은 단기 반등을 제법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인버스가 어디까지 죽게 되냐면은 한 2,800원에서 2,900원 사이 정도까지 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주식들을 좀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인버스 올라올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3,200원대가 깨지느냐를 보시면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판단하세요. 기준점 제시합니다. 인버스 곱버스입니다. 3,200원.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봐요. 예, 252670. 요 행사가 제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라고 엊그제 수요일날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죠?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지금 보는데요.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이 현재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얘가 살아난다고 본다면은 얘는 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 이 원자리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 나올 때마다 오히려 얘가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조금 봤으면 싶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얘는 미국 달러 선물이에요. 우리가 달러가 올라갈 때, 야, 환율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니? 나는 외화 못 샀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사실은 ETF 상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달러가 올라갈 때 내가 얘를 사면 달러 올라가는 만큼의 이득을 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달러 선물 레버리지예요. 얘는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2배의 수익을 주거든요. 아까 그냥 달러 선물은 1.09% 올라갔는데요. 레버리지 상품 얘는 2.16%예요. 오케이. ETF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 날 때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시면 얘가 달러가 왜 올라갔는지에 관한 얘기들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얘도 파동 사이즈로 보시면 지난번에 코로나 저점일 때,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 거의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일주일 사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7월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만약 오늘 살짝 앞전 고점 넘었거든요. 달러가 계속 양봉을 치고 넘어간다면 시장은 조정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서 윗골이라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때 저는 뭐 할 거냐면 주식과 코덱스 레버리지에 비중 50%의 풀로 베팅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달러는 조금 더 갈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슬슬 달러도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달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달러를 한 7, 80%는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오케이? 더 욕심내지 마십시오. 요즘에 보니까 달러 투자가 워낙 유행해가지고 달러 투자를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지금은 달러를 추가로 들어갈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한 7, 80%는 차익 실현하시고 미련이 남는 분은 한 20, 30% 비중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위치고, 지금 이 차트에서는 얘가 언제 음봉을 만드느냐가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잘 눈여겨보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빠지면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달러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이 안전마진을 뭘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달러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때 보시면 인버스 이렇게 반등하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즉 달러가 올라갈 때는 인버스는 죽어요. 그다음 달러가 빠지죠. 빠지면 이만큼씩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노리고 있는 것은 이 종목을 좀 노리고 있어요. 종목 코드 좀 적어 놓으실래요? 261 260. 관심 종목에 여러분 좀 넣어 놓으세요. 지금 단톡방 오시는 분들은, 화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좀 넣어 놓으세요. 왜냐면 달러가 꺾이는 게 보이면은 제법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럼 인버스 가지고 우리가 제법 짭짤하게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지금 저거 타이밍을 제가 계속 재고 있거든요. 오케이? 예, 계속 재고 있어요. 언제 들어가야 되나? 언제 들어가야 되나? 매일매일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좋은 거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거죠.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뭐 꺾이는 날이 있을 텐데, 꺾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버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우리가 비중을 40%, 50%, 막 80%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저기다가 50% 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러 꺾이면 종목들 많이 올라갈 건데 더 많이 올라가는데 배팅을 해야죠. 그죠? 그래도 아깝잖아요. 눈에 여태 봐온 건데. 그래서 한 20, 30% 비중 정도는 채워 넣어도 좋겠다라고 싶은 종목이라서 제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푼플러스인데요. 얘는 음봉이 하나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확 장대 음봉 하나.
예. 그 장대 음봉 막 한 번 떨어지면 최저점에서 받자라고 하겠는데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하다 보니 얘는 장대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당일에 뭐 저 같은 경우 선물 옵션을 하니까 이익금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 자금의 배팅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와이드먼트 가치주, 얘는 뭐냐면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치 평가를 제일 좋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17,250원, 가격이 17,250원을 제가 목표가 잡은 자리인데 거의 다 와가죠. 얘를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앞전 고점대까지 18,500원까지 승부 거셔야 될 자리고요. 17,250원에서 힘이 좀 없다면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액션을 취할 것 같으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린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S&P 500 하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 예, 제가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벌기에 상당히 좋은 섹터라서. 그래서 얘는 지금 앞전 저점대가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1, 2주 정도 지켜보는 1, 2주 안쪽에 바닥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실까요? 예. 204450입니다.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제 단톡방에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26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50분 되면 문 닫혀요. 예, 강의 듣다가 멍 때리다가 못 들어오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니까 지금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인도하고 베트남 이야기 드렸었는데 얘들도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예, 즉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종목 코드가 245710. 예, 베트남 예, 예, 베트남 레버리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성장한다고 볼 때 이 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을 3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합성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투자하기가 현재는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어설프게 대한민국 주식들 중에 이상한 거 사는 것보다 이게 100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주도주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등을 할 텐데 2차 전지 sek터에서 지금 추격 매수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패대기를 몇 번씩 해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라라고 말씀드린 게 코덱스 자동차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17,750원인데 얘가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 올라갈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동차주는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되밀리면 여러분이 진입하셨던 단가가 제가 17,000원 밑에서 매집을 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권 안에 있으니 본전 그냥 정리하시겠습니다. 본전보다 한두 틱 정도 위에서 정리하시면 손해 안 보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인데요. 지금 당장 반도체가 저점이다, 뭐 반등을 급하게 할 거다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반도체 종목은 27,000원 밑에서 26,000원대부터는 꾸준하게 연말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사셔도 굉장히 얘는 좋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적정 가치 대비 제법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는 슬슬 가격 매력이 있는 위치예요. 다만 시장이 어떻게 받쳐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해되실까요? 제가 그저께 수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리기를 얘가 만약에 떨어지면 2만 원에서 22,500원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로 베팅할 텐데 저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떨어질 때 모아놨다가 반등하면 털어먹고 떨어질 때 모아놨다가 좀 반등해서 수익 좀 나면 좀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면서 흐름을 좀 계속 체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반도체를 본 베팅을 하는 거는 9월, 10월경에 아마 본 자금을 베팅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야금야금 모아놨다가 만약에 시세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 좀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계속 반복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가 주력 섹터로 모실 거니까요. 좀 기록해 놓으세요. 091 160입니다. 091 160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를 계속 바닥에서 사서 팔아먹고 반복을 했었는데 얘도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6,400원, 6,500원대부터는 또 한 번 매집을 해야 될 섹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하고 보험하고 그다음에 운송하고 철강 섹터는 떨어질 때 좀 더 살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는 대표주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삼화콘덴서, 그 다음에 삼성 전기, SK 이노베이션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탄력이 보시면 오늘 삼성전기가 5% 이상의 상승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놨다가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다가 제가 삼성전자를 58,000원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으세요. 이제부터는 상관없어요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기억하십니까? 58,000원부터 58,000원 밑에서 사시라 그랬습니다. 위에 사라고 안 했고요. 예. 계속해서 밑에서 매집하면서 얘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집하고 있는 동안 언급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올라왔죠? 4.3% 정도. 예. 58,000원 밑에서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좀 올라오는 걸 봐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서 제가 드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올라오면은 한 68,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 한번 해주고 또 눌리면 또 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통 얼마부터 어디까지 매집을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별로 언급 안 드리면 사는 동안에 별로 할 말 없거든요. 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서 DB하이텍이 보면 바닥 접히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저점에서 시초가부터 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온라인 공개 강의를 했었는데 시가부터 DB하이텍 좋다라고 이제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상승 전환은 모르겠고 일단 반등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으로 보는 게 SK 하이닉스죠. 얘는 9만 원대 밑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입니다. 9만 원, 9만 1,000원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데 거의 10% 정도 차이 났네요. 오케이, 이 안 좋은 장에 바닥 잡아서 약 10%, 9.7, 9.8% 정도 수익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 10% 정도의 수익이 나서 좀 싸게 산 사람은 10%, 11%, 좀 비싸게 산 사람은 9% 정도 현재 수익 중이거든요. 끌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1차 목표가 드렸던 건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제가 예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텍스 레버리지 가지고 상방을 좀 보시면서 지금 가시면 좋겠다. 반도체에서 뭐라고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더 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올라갈 자리 저 위에까지 64,000원에서 64,000원에서 66,000원 정도입니다. 64,000원에서 66,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가에서 8%에서 10% 정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0만 5천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자리다 말씀드렸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대 음봉 떨어졌던 자리가 얼마였냐면 4만 7천원에서 4만 8천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로 그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 가서 더 갈지 말지 판단합시다. 오케이? 네.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장대 음봉을 상쇄하고 올라가는 거니 보유하는 것이고요. 4만 7, 8천 원 정도가 장대 양봉의 고점인데 쟤를 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쯤에서는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자,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하고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현대모비스 얘들이 자동차 관련 종목인데요. 현대차 계열사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야 돼요. 절대로 추격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흐름은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해요. 매우 더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야심 너무 떨어졌는데 그때쯤 사야 안 물려요. 오케이? 이 종목의 특성입니다. 현대 관련은. 그래서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자, 패턴을 잠깐 이것만 분석해드리고 주식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77,500원 여기 사가지고 9만 원대부터 청산을 했고요. 얘 마찬가지 여기 75,000원 밑에서 모아라 이야기해서 올라올 때 여기 9만 원 근처 88,000원, 9만 원에 팔았어요. 그만큼 단타의 승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저는 보시면 3일간 매집했거든요. 하나, 둘, 셋. 자, 매집 단가는
79,000원부터 78,000원이에요. 오케이? 제가 톡방에 말씀드린 건 그냥 그대로 공유할게요. 78,000원에서 79,000원 사이에서 3일간 매집해서 아무리 비싸게 사신 분들도 79,000원 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노리는 것은 다음 주에 얘가 양봉을 세워야 되는데 월화수입니다. 딱 3일이요. 3일 안에 양봉을 세우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반등을 우리가 드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84,000원에서 87,000원 이 언저리까지가 목표가 단타치고 빠질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월화수 안쪽에 장이 밀려서 음봉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들어간 평균 단가를 만약에 건들잖아요. 그냥 본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떨어졌던 이 저점처럼 보세요. 얘 몸통이죠. 차트 보이십니까? 몸통이죠. 근데 지금 현재 3일간의 모습은 얘는 아래 꼬리가 달려있어요. 몸통이 아니에요. 꼬리봉이에요. 그 얘기는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의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저는 그냥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 수렴으로 바라보면서 수렴 이후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상황 봐서 약하면은 그냥 그래 3% 5% 먹고 나오지 이 생각하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얘가 만약 양봉을 좀 세게 쳐준다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예상하기는 어떤 그림이 좀 생각이 되냐면, 보통 미포조선이 시세를 줬던 시기는 언제냐면 시장이 하락 조정할 때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근데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장의 돈이 미포조선으로 잘 안 들어와요. 주로 삼성전자로 가고 현대차로 가고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로 가고 소위 말하는 주도주 성장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살 때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3일간 매집을 한 건데, 오늘 장이 상방으로 들어올리는 걸 보면서 왠지 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단톡방에는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매집 단가를 건들게 되면 일단 본전에다 정리하시고 좀 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초에 시장이 당분간의 상승과 하락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만약에 상승 구간에 접어든다면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ETF나 종목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ETF와 종목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까지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편안하게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시장 정말 변동성이 컸는데 장 출발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시장의 하방을 타고 100%의 수익을 챙기셨고요. 이후에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서 150%의 시세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250%의 시세를 즐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매매 비법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법을 전수받기 전에요. 저와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물 옵션을 나눠보면요. 이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매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용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매수하다, 매도하다를 우리가 사다, 팔다로 알고 계시지만요. 선물 시장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에 우리가 베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내려가는 방향에 베팅을 하게 되면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은 시장이 올라가면 콜옵션에서 여러분들 시세를 챙길 수가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풋옵션에서 시세를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제 왼쪽을 보시면서 제 오른쪽을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준점이라고 기준가라고 중간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기준가를 매일매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선물을 매수를 하고요. 옵션은 콜옵션에 우리가 베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가에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풋옵션에 우리가 또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양방향 모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은 오늘 같은 시장에 어떻게 350%의 시세를 즐기신 건지 그 비법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핵심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효미 아나운서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선물은 올라가면 매수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낸다. 주식과 동일하다. 또 선물은 내려갈 때는 매도 진입을 해서 하락폭만큼의 이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을 사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득을 내면 되고 내려가게 되면 풋옵션이라는 걸 사서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 톡방에 보시면 9시 18분이거든요. 수익 계좌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보면 잠깐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수익이 많이 났던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 중에 오늘 하루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740만 원, 75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내셨네요. 근데 보시면 수익 시간이 9시 29분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장자방은 스캘핑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선물 옵션은 스캘핑이에요. 예, 원래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옵션으로는 575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선물로는 170만 원,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은 손이 빠르신 거죠.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하나 가지고 하거든요. 선물이나 옵션 중에 나랑 맞는 거 하나 하시면 돼요. 어떻게 9시 29분 내에 장 출발하고 30분도 안 됐는데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입니다. 뭐 과거 차트 아니고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장을 빼기 시작합니다. 쭉. 그런데 302.50을 찍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들어올려서 종가 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자, 한번 이걸 구분해서 보실게요. 아침에 10시경까지 10시 10분이 저점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죠? 왜? 시장은 하락하니까.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10시 10분까지의 하락폭에 내가 만약에 종목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내내 왕창 빠져서 박살나고 있다면 미치고 환장한 일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머리에 꽃 달고 날뛰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미쳐버리죠 그냥. 어떡하지?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 뭐의 장점이 있냐면 장이 빠질 때 빠지는구나. 그래? 나도 하방으로 따라갈래가 돼요. 오케이? 이때 우리는 선물을 뭐 한다? 매도하셔서
아침에 시초가부터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쭉 버틸 수 있게 되고 하락의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물량을 강하게 베팅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아까 9시 29분에 청산하신 분이 여기서 청산하신 거예요. 화면 체크 되실까요? 오케이? 네, 여기. 아침에 시가부터 잡아서 제가 아침에 풀 베이팅 하자 그랬거든요. 예, 몰빵해라. 계좌에 한 푼도 돈 남기지 말고 모조리다. 있는 현금 없는 현금 싹 다 갖다가 하방에 때려 박자. 예,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에다가 승부 걸어라. 어쩌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까지 비중 50% 채우라고 아침부터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였으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좀 더 버티는 분들은 10시 10분까지 했고 짧게 청산하시는 분들은 10시, 한 9시 한 반경 정도 청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선물로 보시면 얘가 1포인트 빠질 때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저희가 308에서 매도를 했는데 얘가 302.5예요. 그러면 5.5P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5P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니까 125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 쓸 수 있냐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125만 원 12.5%의 수익률을 낸다는 얘기죠. 엄청난 수익이죠. 그죠? 하락장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옵션으로 하시면 풋옵션이라는 걸 거래할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자, 우리가 장이 빠졌다 올랐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볼게요. 우리가 시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시소의 받침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왼쪽이 콜 오른쪽이 풋 옵션이면 무게가 똑같으면 얘가 기울기가 그냥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장이 만약에 콜 옵션이 올라가 버리면 풋 옵션은 내려가게 돼요. 죽게 되고 콜 옵션이 내려가면은 풋 옵션이 올라가요. 이걸 가지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즉 다시 말해 자, 이 그림을 아신 상태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콜옵션 310 행사가가 2.50에 저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면 콜이 못 넘기면 누가 올라올까요? 반대로 풋옵션이라는 게 지지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1.62, 16만 2천 원에 매수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풀베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생각할 때 한 2.8 정도,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한 70% 보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참 더 가버렸어요. 그래서 3.5, 3.6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면 얘가 1.62에 샀는데 더블 좀 넘어가는 수익을 낸 거죠. 아까 9시 한 20분, 30분경에 청산하신 분들은 여기 2.8 여기서 청산하신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못해서 하신 분들은 2배가 좀 넘는 수익을 내신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뭐 산다 그랬죠? 아까 풋옵션. 얘가 16만 원대에 사가지고 35, 6만 원대까지 거의 더블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풋옵션이 여기가 저항인데 3.69, 36만 9천 원이 저항인데 하나, 둘, 셋. 고점이 낮아지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저점도 깨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야, 이제 시장 반등 좀 하겠다. 그러니 만약에 얘가 반등을 세게 하면 우리가 하락으로 끌고 왔던 인버스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상방을 좀 잡으시되. 그래서 아까 얼마에 샀냐면 여기 11만 원, 12만 원에 샀어요. 여기 1.1, 1.2. 그래서 저는 적게 봤던 거는 한 20만 원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50%, 60% 수익률이니까. 근데 얘가 거의 바닥에서 2배 반 정도를 갔죠. 그죠? 더블 반 정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럼 선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선물 하락으로 이만큼의 하락을 10시까지 숨겼다면 10시 이후에 우리는 여기 304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서 밀어붙였는데 저는 306.45 이 정도 봤던 거거든요. 2.5포인트. 그러면 한 계약당 한 60만 원 가량의 1, 2만 원 가량의 이익을 생각했던 것인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갔다가 빠질 걸 생각했는데 올라가는 힘이 세다 싶어서 인버스를 차익 실현하시라고 단톡방에다 글을 드린 거죠. 사실 여러분 무료로 움직여지는 단톡방들 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황을 드리는 방이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시황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고급 정보인데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에 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스튜디오에 가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350%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이러한 비법들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전략들 지금 챙기러 노란톡 들어오실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